사이다 무비튼. 나는 대학 때 같은 학교에 다니던 왕진자와 사귄 적이 있다. 왕진자는 우리 학교에서 얼짱으로 유명했고 덕분에 나도 어깨가 으쓱했었다. 사귀는 동안 우리 둘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었는데 어느 날 왕진자가 우리 집에 놀러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 너네 부모님 게스트하우스 경영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도 한번 놀러가고 싶은데 괜찮아? 안 될 건 없지만 별로 재미는 없을 텐데. 재미없으면 어때? 놀러가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때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집에 와보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잘 몰랐었지만 여친이 그러고 싶다는데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당일날 왕진자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우리 집에 왔고 부모님이 경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어디냐고 물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바로 앞이었고 내가 손가락으로 건물을 가리키자 왕진자는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 저게 너네 게스트하우스라고? 저 낡아 빠진 게 개 어이없네? 라고 화를 냈다. 뭐가 문제 있어? 문제 아주 많지. 저런 걸 누가 게스트하우스라고 부르니? 그냥 다 쓰러져가는 집이지. 나는 네가 돈 좀 있는 집 아들인 줄 알고 사귀었던 거거든? 내가 착각했었네. 너랑 나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 헤어지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일단 침착하고. 나 완전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하겠는데 흑수저는 딱 질색이야. 나 간다. 왕진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정말 가버렸고 나는 여친한테 차인 충격으로 꼼짝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악몽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지나가던 애들이 전부 나를 보면서 비웃는 것 같았다. 어제 진자한테 들었는데 한진수가 다 쓰러져가는 집을 두고 게스트하우스 경영한다고 뻥쳤었대. 그런 유언비어가 학교 안에 순식간에 퍼졌다. 페이크의 진원지는 왕진자가 틀림없는 건 물론이었다. 학교에서 웃음거리가 된 게 실현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고 나는 학교에 휴학 신청서를 냈다. 갑자기 휴학을 하자 부모님이 무척 걱정하셨는데 이유를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었다. 우리 부모님이 경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낡고 오래된 게 사실이었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경영해온 여관이기도 했고 우리 가족에겐 소중한 존재였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비웃음거리가 된 이유를 부모님께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다. 집에도 말을 못하고 학교 가는 건 더 싫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한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친구인 지혜가 나를 찾아와서 학교에 가라고 충고했대. 아줌마 아저씨가 엄청 걱정해. 너 무슨 일 있지? 절친인 지혜에겐 못할 얘기가 없었고 게스트하우스 때문에 학교에서 비웃음거리가 된 일과 여친한테 차인 얘기를 해줬대. 그러자 지혜는 나는 너네 게스트하우스가 오래돼서 더 좋은데? 근데 정말 학교 다니기 싫으면 차라리 우리 학교로 편입하는 건 어때? 우리 학교도 좋아. 그 좋은 머리로 집에만 있기 아깝잖아. 그 편이 집에서도 안심하실 거고. 지혜는 나하고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느니 자기 학교에 들어오라고 말했대. 나는 충분히 생각한 후 지혜의 조언대로 지혜가 다니는 대학으로 편입을 결심했대. 지혜가 있는 새로운 대학 생활은 즐거웠대. 성격 좋은 지혜 주변에는 지혜처럼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훌쩍 몇 년이 지났대. 그러던 어느 날 처음 입학했던 대학 동창회가 열린다는 안내 엽서를 받았대. 그 학교에서 안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그 친구들 얼굴도 볼 겸 출석하기로 했대. 나는 그 당시에도 나를 비웃지 않았던 소수의 친구들과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고 그러다 왕진자 소식을 들었대. 오늘 동창회에도 참석할 거라는 말과 함께 왕진자는 졸업 후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대. 솔직히 난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었대. 우리가 얘기를 하는 사이 왕진자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 와서 말을 걸었대. 진짜 오래간만이다. 잘 지냈어? 응. 난 이 동네 오래간만에 왔어. 관광객 기분으로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니네 게스트하우스 없어졌더라? 회행안이 공터로 변했던데? 하기사 그때도 다 쓰러져가고 있었는데 망해도 하나도 이상할 건 없지? 왕진자는 여전히 무개념의 최악이었고 나를 깔보는 말투도 여전했대. 요즘 사람들 눈높이가 어떤데? 내가 지금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정도는 돼야 경쟁이 되지. 라면서 자기 SNS에 올린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고급지지? 라고 장난질을 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 자기 수준에 어울린다며 잘난 척을 했대.
거기 내가 경영하는 곳인데? 뭐래니? 완전 웃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내 말이 맞다고 왕진자에게 다시 설명했대. 나는 다른 학교로 편입한 후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정진했대. 그 덕분인지 게스트하우스 경영도 점점 좋아졌고 더 크고 세련된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건물은 헐어내고 공터로 변했지만 곧 있으면 대형 주차장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대. 거짓말이지? 이 게스트하우스 유명인도 가고 해외에서도 인기라던데 정말 네가 경영하는 거 맞아? 아직도 못 믿는 눈치길래 내 명함을 한 장 줬대. 그랬더니 진심 놀랐는지 한동안 입을 해 벌리고 있더니 갑자기 태도가 180도 변했고 고양이가 아양 떠는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해? 지금의 너라면 난 충분히 너랑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쩜 시기도 이렇게 적절한지. 실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 중이었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난 네 옆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단 뜻이야. 오늘 끝나고 같이 호텔로 가는 건 어때? 라고 귓속말로 속삭이는 왕진자. 나는 마음껏 비웃었대. 뭐래냐? 나 이미 결혼한 몸이야. 뭐? 결혼을 해? 응, 지혜랑. 왕진자는 전혀 안중에 없었던 모양인데 나는 처음부터 계속 내 옆에 있던 나의 아내 지혜를 소개해줬대. 남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혜의 말에 왕진자는 무안했는지 얼굴을 가리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내가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크게 번창시킬 수 있었던 건 지혜가 옆에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또 우리 가족들과 똑같이 낡고 오래된 게스트하우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에게 프로포즈했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올렸지만 왕진자는 초대하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오늘 동창회는 파트너 동반해도 된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와이프 자랑하려고 온 거야. 그러자 왕진자는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마치 내가 자기한테 망신이라도 준 것처럼 화난 얼굴을 냈대. 근데 넌 남친하고 왜 같이 안 왔어? 혹시 혼자 온 거? 아니거든? 오늘 남친이 바빠서 같이 못 온 것뿐이야. 라고 하더니 바로 나가버렸대. 대학 시절 나를 온 학교 웃음거리로 만든 왕진자한테 몇 년 만에 복수 비슷한 걸 멋지게 한 기분이 들어서 살짝 기분이 좋았대. 그 후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왕진자는 회사 비품을 훔쳐서 당근에 팔면서 부수입을 올렸는데 그게 들통이 나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약혼자도 있긴 있었는데 그 일이 알려지면서 파혼당한 건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받은 상황이라고 했대. 그런 와중에 내가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는 나하고 다시 잘 되면 돈 문제도 해결되고 자기는 이제 CEO 여친이 되는 거라고 착각, 혼자서 신이 났던 거였대. 그런데 내가 아내가 있다고 하자 잠시 품었던 헛된 희망이 순식간에 깨져버린 거였대. 그때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사고 구조가 이해 불가다. 내 입장에서는 행여 내가 독신이었다고 해도 두 번 다시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데 말이다. 동창회에는 그때 나를 비웃었던 애들도 당연히 참석했었는데 내가 성공했단 말이 퍼지자 하나둘 옆에 와서 인맥을 트려고 했지만 나는 모두 무시했다. 나는 친구들,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보냈다. 그런데 며칠 후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왕진자가 나한테 메일을 보내왔다. 생각해보니까 네가 와이프 앞이라 나한테 냉정하게 대했던 것 같아. 너 아직 나 못 잊고 있는 거 나도 다 알아. 라면서 자기 호텔 방 번호를 알려줬는데 완전 무시하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대. 처음 왕진자한테 차였을 때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덕분에 지혜의 좋은 점을 발견했고 이렇게 결혼도 했고 왕진자의 인간성을 빨리 알게 된 게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왕진자는 장차 빚에 허덕이면서 내가 당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며 살게 되겠지. 이보다 더 고사할 순 없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